네, 안녕하세요. 저는 GDSC 아주 1기 코어 멤버 오승민입니다. 아, 첫 번째로 이제 발표를 하게 돼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하고 있으니까 인공지능 기술 세션을 열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인공지능 수업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좀 이미 들었던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이번에는 이런 주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비전공자에서 대학원까지 라는 주제로 말을 할 거고요. 과연 제가 대학원에 가고 싶어서 간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건지 들으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온보딩 때 제 소개 페이지죠. 실은 여기 숨겨진 게 두 가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실은 저는 16학번이고 건설 시스템 공학과로 입학을 해서 소프트웨어로 전과를 한 다음에 인공지능 대학원으로 대학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온보딩 뒤풀이 때는 이걸 안 밝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누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시냐라고 하시면서 제가 이제 20살인 줄 알고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16학번이고 26살이고 지금 현재 아주대학교 대학원 인공지능학과에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원에 간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말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원에 간 이유는 이렇게 4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부터 이제 말을 해보면 저는 인공지능을 이제 계속 하고 싶었는데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은 석사 이상을 해야지만 회사에서 잘 쓰이고, 이제 학부로 인공지능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데이터 전처리나 이런 잡일밖에 안 하게 된다, 이런 말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저는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인공지능으로.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싶어서 대학원을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회사들은 굳이 석사가 아니어도 인공지능 쪽으로 학부생을 많이 뽑기도 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회사는 논문을 쓰지 않는 회사여야 됩니다. 네이버 AI 랩스나 카카오 브레인, 그리고 삼성, 소카 이런 데는 인공지능을 개발도 하긴 하지만 논문 집필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대학교에 이제 네이버 AI 랩스의 이름이 뭐죠? 네이버 AI 랩에 하정우 소장님께서 직접 와서 오진 않고 이제 줌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네이버 AI 랩스는 인공지능 개발을 하고 있지만 주 목적은 논문을 집필하는 데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석사분들 이상을 많이 뽑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스타트업이나 이런 스타트업 막 이렇게 모아놓은 부스에 가서 물어보면 우리는 논문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는 분은 학부생이어도 가리지 않고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뽑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거는 엄청 최근 기사들이에요. 저번 달에 나온 기사들인데 네이버나 카카오는 논문을 정말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석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하고, 스타트업이나 이제 논문을 쓰지 않는 회사들은 충분히 학부생도 인공지능 경험이 많다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그렇게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면 학부에서 충분히 경험을 하시고 인공지능 회사에 가서 모델 개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제가 대학원을 갔는데요. 솔직히 이제 학부에서 배운 거는 다들 아시죠? 이제 회사에서도 별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 수업을 들어도 파이토치를 이렇게 깨작깨작 해보지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실제로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좀 더 제대로 배워보자 라고 해서 대학원을 갔었는데요. 근데 대학원에 가도 솔직히 막 그렇게 학부랑 다르지 않아요. 대학원에 가면 고급 기계학습, 고급 인공지능, 고급 알고리즘 이런 수업이 있는데 요즘 인공지능이 인기가 많아서인지 몰라도 다른 대학원 그러니까 기계공학과 대학원이나 심리학과 대학원에서도 이렇게 와서 인공지능 수업을 많이 들어요.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물어보죠. 혹시 인공지능 해본 사람이 있냐? 있는데 한 절반 정도는 인공지능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결국은 똑같이 이제 학부 때처럼 CNN이랑 파이썬부터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학부 때 들은 수업이랑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은 12학점이 최대 신청 학점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수업이 많이 안 열려요. 한 학기에 한 6개 정도? 근데 저희가 12학점씩 4학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선택권 없이 거의 모든 수업을 다 들은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이 그렇게 고수준의 지식을 요구하지도 않고 뭐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학원에 오셔도 뭐 제대로 공부를 한다라는 생각은 잘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수업으로 성장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가면 이제 보통 수업보다는 연구를 하기 위한 환경을 잘 만들어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GPU를 정말 많이 사주고, 뭐 노트북이나 키보드 좀 비싼 거 사주고 이런 식인데, 이건 이제 또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학원을 와도 수업으로 그렇게 성장을 할 수는 없다. 자기주도적인 연구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게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이 대학원이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랩실 인턴을 제가 했었는데 학부 때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연구가 재밌어서였어요. 솔직히 뭐 어찌저찌 저희가 개발은 해봤다고 해도 연구를 해봤다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는 분들은 이제 랩실 인턴을 해봤던 분들인데, 소프트웨어는 이제 분야가 엄청 많잖아요. 뭐 백엔드도 있고 프론트도 있고 서버도 있고 막 하는데,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니까 다 경험해보죠, 하나씩. 난 이번에는 프론트 해볼 거야, 이번엔 백 해볼 거야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연구도 해볼 거야 라고 연구를 하나의 분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연구도 저도 처음에는 이게 재밌을지 몰랐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어서 네, 대학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회에 나가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왔어요. 주위 선배들이 취업을 한 후에나 아니면 요즘은 이제 제 친구들도 취업을 했겠죠. 제 친구들이 취업을 하면 저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네가 하고 싶은 걸 개발할 수 없어. 이게 뭔 소리냐면 그냥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오늘은 무슨 기능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거 모듈 요만큼만 만들어. 뭐 오늘은 뭐 요거 만들어야 되니까 요만큼만 만들라고. 너 네이버 이렇게 창이 있는데 밑에 광고를 다이나믹하게 띄울 수 있게 하나 만들어줘, 이런 거지.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기획을 해서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는 이제 다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참여를 하잖아요. 근데 회사에 가면 이제 거의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개발이 재미가 없대요. 제 친구들이 엄청 개발을 좋아하고 정말 개발을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떤 직장에 1년 동안 취업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이제 직장을 다니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코딩이 너무 재미없다, 나는 이제 개발자를 때려치울 거다 라는 말을 하면서 개발에 대해서 엄청 회의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가서도 내가 무언가를 기획하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젝트를 맡고 싶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그 학위를 요구를 하니까, 저는 그런 단계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간 것도 있습니다. 정말 숨이 많이 차네요. 네,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이렇게 총 4가지였고요. 이거를 하나로 아우르는 말이 가장 밑에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이것 때문에 저는 대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학부생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에 갔다고 하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말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대학원을 가는 게 좋은가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정말 대학원생은 교수님의 노예인가요? 2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노예에 대한 걸 좀 뒤에서 얘기를 하고, 대학원을 꼭 가야 하나요? 라고 물으면 취업적인 관점에서는 요즘 대학교는 누구나 다 가기 때문에 요즘은 석사도 정말 많대요. 이제 석사로 취업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석사도 많이 뽑기 때문에 학부생 수준에서 면접을 보게 되면 나는 석사들도 이곳에 많이 지원을 하는데 내가 널 굳이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한다고 해요. 취업할 때, 그 취업 면접에서. 그것만큼 이제 석사를 나오신 분들도 수가 이제 많다 보니까 뭐 경쟁력을 위해서 대학원을 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연구가 재밌었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게 재밌었고, 인공지능 공부를 하는 게 좋았고, 뭐 한 분야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가 되고 싶어서 대학원을 갔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그냥 개발하는 게 재밌고 사람들이랑 모여서 이렇게 3, 4, 5 얘기하면서 개발하는 게 재밌으면 연구보다는 이제 취업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방향일 것 같아요. 이제 인턴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저희 연구실에도. 인턴 와서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재밌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연구가 안 맞는 분들은
이제 대학교를 아무 데나 오는 것보다 대학원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힘든 것 같은 게 아까 말했듯이 수업만으로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대학원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인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럼 자기가 재밌어야지 이걸 뭐 계속 하게 되니까 학부를 선택했을 때보다 조금 더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공부가 재밌는 분들이나 연구가 정말 재밌는 분들이 대학원을 오시면 좋을 것 같다. 학위만을 위해서 오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대학원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대학원에 대한 Q&A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공통적으로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대학원생의 하루 평균 일과가 궁금해요라고 이제 누군가 물어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슬랙에 막 글을 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보통 6시 반에 일어나서 8시까지 연구실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은 한 번 돌리면 한 뭐 3, 4일씩 걸리니까 이제 밤사이에 돌아간 그 결과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거 또 연구가 또 제대로 안 됐네, 이거 또 성능이 개떡이네 해가지고 새롭게 코드를 짜요. 새롭게 코드를 짜고 다시 돌리고 교수님한테 이거 해봤는데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엔 저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남기고 뭐 논문도 읽어야 되고 수업 들어가고 과제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주 업무는 거의 이거예요. 논문을 읽고 논문을 쓰고 그리고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연구를 해보고 실험을 돌려보고 이제 이런 세미나를 정말 많이 해요. 이런 세미나 준비도 하고 이게 보통 대학원의 주요 일과고요. 제가 6시 반에 기상해서 8시에 출근을 한다고 해놨지만 저거는 이제 9시에 출근하는 시간에 너무 많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실은 그냥 늦잠 자면 11시까지 늦지막하게 출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구실 출퇴근 시간은 연구실마다 달라요. 저희는 엄청 자율적이어서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루 정도 안 가도 교수님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안 가도 되고 좀 늦게 출근해서 늦게 가도 돼요. 그냥 결과만 내가 정한 날짜에 제대로 나오게만 하면 그렇게 출퇴근 시간은 저희는 이제 크게 이렇게 상관하지 않고요. 그래서 너무 대학원생이 뭐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가고 이런 거는 이렇게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자유롭게 저는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셔요. 연구가 자기랑 잘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는 연구실 인턴을 하면 정말 쉽게 알 수 있어요. 한 학기만 해도 이게 난 죽어도 못하겠다, 아니면 막상 해보니까 재밌네 하는 분들이 이렇게 딱 극명하게 나뉘어지거든요. 그리고 랩실 인턴은 그렇게 뭐 자소서를 이렇게 이따만큼 쓸 필요도 없고 교수님한테 가서 나 그냥 해보고 싶다, 너네 연구실에 하는 거 재밌어 보인다,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교수님들이 다 오케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학기에서 2학기 정도는 랩실 인턴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랩실 인턴을 해보면 저거는 딱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랩실에 들어가기 전에 얘네들이 뭐 하는지 잘 모르겠고 정말 얘네들이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한데 연락을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언제든지 연락하셔도 되고요. 연구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착해요. 생각보다 착해서 뭐 귀찮다고 막 답장을 안 해주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단순하게 너네 연구실은 분위기가 어때? 라고 물어보기보다는 너네는 어떤 연구를 하고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연구실에 들어갈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며 교수님은 착한지 아니면 같이 밥은 먹는지 이런 걸 좀 이렇게 질문거리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아마 잘 대답을 해줄 거예요. 이게 밥을 왜 같이 먹는지 물어보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연구실에 딱 들어가면 각자 자기 일 하기 바빠요. 논문도 읽어야 되지, 논문도 써야 되지, 모델도 돌려야 되지. 다들 자기 일 하기 바빠가지고 서로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밥 먹을 때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희 연구실은 밥을 다 따로 먹어요. 그러니까 서로 안 친해서 이렇게 딱 연구실에 들어갔는데 쭈뼛쭈뼛하고 가만히 있고 이게 뭔가 연구실에서 편안하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 같이 밥을 먹는 곳이 있어야 거기서 이제 얘기하면서 조금 친해지고 그렇게 내가 좀 이 연구실에 편해져야 가서 공부도 잘 되지 완전 이렇게 좀 다들 이렇게 서먹서먹하면 연구실 가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지도 저는 나름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연구실은 밥을 같이 안 먹는다고 했지만 혹시나 오시게 되면 저랑 같이 먹기로 해요. 그리고 마지막, 네, 항상 물어보는 거죠. 대학원생은 교수님의 노예인가요? 이거는 정말 교수님마다 달라요. 교수님이 착하면 편하고 교수님이 나쁘면 정말 힘들어요. 실은 저는 이제 연구실을 유정민 교수님 연구실에 있고 유정민 교수님 한 명밖에 안 겪어봤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부터 말하자면 저희 교수님은 정말 착해요. 정말 착하고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월급을 최대한 많이 주시려고 노력하고 학생들한테 배려를 정말 많이 해주셔요. 복지 같은 것도 엄청 좋고 뭐 키보드 모니터 엄청 비싼 거 사주고 막 노트북도 내 거 좀 이렇게 막 덜렁덜렁 한 다음에 새 거 사주고 이러거든요. 복지는 정말 잘 해주시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연구실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연구실은 어떠니? 너네 연구실은 착하니? 이런 걸 물어보면 자 여기 있는 얘기들은 다 아주대학교에 있는 대학원 연구실에 대한 얘기고요. 어떤 교수님은 내가 실수를 해서 갔더니 욕과 함께 화를 내더라 라고 합니다. 정말 대놓고 이렇게 라라라고 욕을 한대요. 그것도 이제 다른 연구실에 있는 다른 분들 있는 앞에서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런 교수님도 있고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업을 너 이거 이틀 밤을 새서라도 무조건 끝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교수님이 있고 연구교수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제 연구교수가 이제 포스트닥터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석사 애들한테 그러니까 연구교수님이 교수님한테는 우리 이 A라는 연구 다 끝냈습니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이 A 연구를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석사 애들한테 야 너네 A 연구 이틀 안에 끝내야 돼 이러면서 걔네들을 밤새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밤샘을 시키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저는 진짜 이거 듣고 놀랐는데 실험을 못했대요 제대로. 그러니까 실험이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험 결과가 안 좋으니까 넌 이번 달 월급 40만 원 삭감이야 라고 하고 실제로 40만 원을 덜 줬대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죠. 네, 이런 분들도 있었고 이분은 이제 졸업 논문을 쓰고 석사로 이제 취업 합격까지 받았는데 너는 아직 석사로서의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졸업을 유예시켰어요. 취업을 못했겠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반면에 저희 교수님을 제외하고도 다른 연구실도 이제 출퇴근 자유로운 데도 있고 돈 진짜 많이 주려고 하는 데도 있고 제 친구는 아주대학교의 어떤 연구실인데 이번에 석사 월급이 280으로 늘었거든요. 최대 280을 받는데요 한 달에. 거의 중소기업 가면 받을 수 있는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하기 싫은 거는 이제 거절할 수 있는 거. 얘네랑은 좀 다르죠. 이렇게 좋은 연구실도 있고 안 좋은 연구실도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얘네들은 정말 극히 드문 케이스고 요즘 교수님들은 대부분 다 착하시다라고 이렇게 오른쪽의 케이스를 많이 말씀해 주시고 얘는 정말 극히 드문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노예냐라고 하면 글쎄요. 어떤 분이 이 말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노예까지는 아닌데 너가 교수님은 갑이고 너는 갑을병 정 정도 돼.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이제 교수님이 착해요. 나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안 시키긴 하는데 너 뭐 이걸 해 라고 했을 때 저는 하기 싫은데요 이렇게 편하게 말은 못하는 이제 시키면 어지간한 건 다 하고 진짜 죽어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건 너무 어렵다 이런 거는 이제 난 못하겠다 라고 하면 그래 그럼 너는 이제 다른 거 하자 라고 하고 이제 넘어가시는 그런 정도의 수준.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른 분에 대한 또 얘기인데 솔직히 노예라는 건 좀 그렇고 이제 교수님이 뭘 시키면 좀 힘들긴 한데 결국은 그게 내가 석사 논문을 쓸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는 딱 이 두 분의 말이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지만 어쨌든 나는 배우러 왔고 그걸 하다 보면 충분히 뭔가를 배울 수 있다. 뭐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좀 그렇고 정정도다 대학원생은 이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Q&A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없으면 이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대학원은 이런 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가 재밌고 하고 싶은 게 분명해서 더 깊게 배우고 싶고 그리고 기왕이면 이런 연구실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좋은 연구실, 교수님이 착한 연구실, 돈을 많이 주는 연구실. 이 돈을 조금 받으면 연구가 재밌어도 막 하기 싫거든요. 이게 연구실 내에서도 멤버들마다 다 받는 돈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최대한 많이 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실적이 좋아야 되는 이유는 석사로 졸업을 했을 때는 물론 대학교의 네임밸류도 중요하지만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제가 쓴 논문에 대해서 엄청 많이 질문을 하고 그 논문으로 많은 점수가 매겨져요. 근데 이 논문을 결국 얼마나 좋은 학회에 썼느냐가 그 점수가 되는데 결국 실적이 좋은 연구실을 가야 제가 좋은 논문을 쓰게 될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실적이 좋은 연구실을 가는 게 좋아요.
네, 제가 준비한 대학원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좀 들을만 하셨나요? 근데 아직 안 끝났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조금 더 할 말이 있는데 제가 먼저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 여러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동아리, 공모전, 창업, 뭐 비전문 분야를 공부하는 거 뭐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세요. 학교에 막 파란 학기도 있고 뭐 창업 지원 센터도 있고 교회도 소에는 정말 많은 공모전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못할 것 같다고 참여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 나는 1등을 못할 것 같아서 시험을 안 보러 가진 않잖아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면 돼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잘 만들고 상을 탈 필요는 없어요. 입선을 못할까봐, 그리고 제대로 만들지 못할까봐, 난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이렇게 내가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라고 이걸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자소서를 쓸 때 할 말이 없어요. 대학교 들어올 때 이제 자기소개서로 들어오신 분들 있나요? 자기소개서에 보면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경험을 막 말해봐라. 내가 이 고등학교 3년 내내 하면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경험을 말해봐라 라고 하는데, 아니 밥 먹고 공부만 하는데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뭐 성공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대학교는 공모전이라는 걸 하고 파란 학기라는 걸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쓸 말이 생겨요. 꼭 상을 안 타도 돼요. 우리는 GitHub라는 기록 저장소가 있으니까 GitHub에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난 이런 걸 많이 참여했었고 난 그래서 이런 경험을 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상을 못 받아도 내가 걸림돌이 될 것 같아도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도전하세요. 네,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소통하세요. 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싫어서 혼자 개발하는 게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분들은 정말 개발을 잘하세요. 정말 개발을 잘하는데 결국 나중에 팀플하고 보면 의사소통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잘 말할 수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결과물을 만드는 것도 늦어지고 그만큼 퀄리티도 좀 떨어지겠죠? 이제 입사 담당자 분들이 아주대학교에 와서 연설을 하시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개발자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뭐냐? 라고 하면 열의 9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실력이 조금 떨어져도 되니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개발자를 갖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개발자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오죽하면 회사에는 커뮤니티 매니저라는 애가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매니저가 있어서 걔네들이 중재를 해주나 봐요. 그만큼 이제 개발자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의사소통이 잘 돼야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어플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의사소통을 하려는 노력과 의사소통을 좀 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지만 즐기세요. 제가 졸업을 하면서 제 대학생활은 어땠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해봤는데 떠오르는 것들이 아침까지 죽어라 술 마시면서 놀았던 동아리 친구들, 같이 여행 간 친구들, 전공을 들으러 8달간 올라가는 친구들, 그리고 뭐 밤낮을 새워가며 열심히 공모전을 준비했던 팀원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나지 어떤 그 사건이 생각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때 최대한 만나세요. 결국 남는 거 지금 공부해봤자 나중에 졸업한 기억도 안 나요, 어차피. 그러니까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면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정말 여기까지고요. 비전공자에서 대학원까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던 GBSC 아주 코어 멤버 오승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